사건을 조작했던 그 형사 팀장이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왜 그러냐면 그 현장 검증을 주유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친구예요. 야, 어떻게 해서 너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했냐?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알자 오늘은 삼례 나라 슈퍼 강도 시사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소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영화 연출을 맡으신 정지영 감독님과 영화의 실제 주인공 황상만 판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뭔가 삼례읍에서 발생한 우리 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지영 감독님은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 등 총 20편에 가까운 영화를 제작하셨고요. 올해로 영화계 데뷔 40주년을 맞이한 그야말로 한국 영화계의 산 증인이자 3대 영화상인 대종상, 청룡영화상, 백상 예술대상에서 모두 감독상을 수상하신 분입니다. 영화 감독님이 그 알자를 나온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래요? 네. 처음인데 혹시 저희 그 알자를 보신 적 있는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뭘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우리 황상만 반장님은 무려 33년 동안 현직 경찰로 근무하시면서 익산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의 진범도 잡으시고 은퇴 후에도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의 해결에 도움을 주신 분이죠. 경찰은 지금 은퇴하신 거죠? 예, 네, 얼마나 되셨죠? 10년 됐습니다. 10년. 그럼 지금은 황 반장님이 아니네요, 그러면? 행정다 사무소 소장님이죠. 소장님. 그 뭐라 불러드려야 되나요? 저희가 황 소장님인가요? 그냥 저는 반장님이 좋아요. 황 반장님으로 예, 그러면 한국 영화계와 수사 현장에서 엄청난 업적을 남기신 두 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황 반장님은 저희 그알 본방송에 나오신 적 있잖아요. 네. 약선 오거리 사건 때 인터뷰도 예, 하시고. 예, 예. 근데 정지영 감독님은 평소에 좀 그것이 하고 싶다 방송을 좀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방송은 보는데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그동안에 텔레비전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출연 안 하시더라고요.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못 봤는데. 이름만 알려주면 되잖아요. 내가 정지영 감독이 무슨 작품을 했다만 알려주면 되지. 이름은 알려줘야 되지만 그렇지만 얼굴은 불편하다. 얼굴은 뭐 그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10년 정도 출연을 안 했는데 라디오는 출연해야 되잖아요. 홍보를 전혀 안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라디오를 출연하는데 다 유튜브로 나오더라고. 원래 얼굴 안 나오려고 라디오를 나간 건데 유튜브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소년들부터는 본격적으로 홍보를 해보자. 출연을 이제 아무거나 하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이 자리가 좀 무게가 떨어지잖아요. 아니 아무거나 할 수 취소입니다. 저 찾아보니까 나오신 데가 거의 없어가지고 되게 좀 특별한 자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네요, 오늘 자리가. 우리 특별한 자리죠 말하자면. 아무거나 나오신다.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이제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자리죠. 두 분은 전에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촬영 현장에서 봤습니다. 영화 촬영 현장에서 첫 만남 기억하세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중국집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반주도 좀 예. 어땠어요? 그 촬영 현장, 영화 촬영 현장을 처음 봤을 텐데. 제일 궁금한 게 누가 황만장으로 나오는 거야. 그걸 모르고 한 거였어요? 저 관심 없었어요. 아, 진짜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설경구 씨가 황만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았죠. 지금 입가에 미소가. 예. 예. 그래 같이 사진도 찍고 그랬어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도 제가 2번 방송했거든요. 그 삼례 나라 슈퍼 사건에 대해서 님께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사건인지. 이 삼리나라 슈퍼 사건은 1999년도 2월경에 삼내에 있는 나라 슈퍼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 슈퍼예요. 거기에 3.16 강도가 들어가지고 70대 되신 할머니를 질식사 시켜서 죽인 살인 사건이거든요. 너가 머리 갖춰줘야지. 그렇지. 네가 좀 안 좋게
근데 제가 알기로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은 반장님이 직접 수사한 사건은 아니었고 재심 재판할 때 박준호 변호사 요청으로 도움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심 재판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주셨던 거예요? 그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 수사 과정을 봐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보이죠. 여기서 좀 얘기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현장 검증을 해요. 강력 사건이 이제 범인을 잡으면 현장 검증은 자신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경찰이 직접 지시를 하죠.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때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좀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사람들이고 자술서라는 걸 작성해요. 근데 아주 기가 막히게 썼죠. 법률 용어도 들어가 있고 수사 용어도 들어가 있고.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거 전부 조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박준영 변호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다른 증거 하나 필요 없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무죄다. 제가 그때 화가 났던 게 또 뭐냐면은 사건을 조작했던 그 형사 팀장이 제가 데리고 있었던 직원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그 현장 검증을 주유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해서 너 이렇게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왜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가더니 진범이 맞아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저는 이 얘기를 지난번에 만났을 때 못 들었어요. 지금 들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 들어요. 박준영 변호사도 몰라요.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죠. 사실. 좀 그렇겠네요. 왜 그러냐면 같은 예. 경찰이면서도 제가 가르치다시피 한 사람인데 그러면 또 나도 모르게 나왔네. 얘기가. 저도 이게 진짜 처음 어디서 본 적이 없는 얘기거든요. 그할 특종입니다, 이거. 그 알자 영상 업로드일 기준으로는 바로 어제 11월 1일에 영화 소년들이 개봉됐을 거거든요.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처음 영화화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본래는 제가 약촌오거리 사건을 영화하려고 생각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황 반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황 반장님의 또 활약도 상당히 재밌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이제 박준영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 이건 다른 사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례스포도 좀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고 그 바람에 그걸 들여다봤더니 내가 약촌거리 사건에서 얘기했던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소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저 소재를 찾다가 이걸 끌고 갈 수 있는 주인공이 필요한데 약촌거리 사건의 황강을 생각한 거죠. 근데 그 생각하기 전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황 반장이 안 나와요. 되게 서운했잖아요, 당시에. 그 말씀 하시지 말아요. 그리고 잠깐 나와. 파출소장으로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약촌거리 사건의 황 반장을 빌어와서 이불이 사건을 끌고 가면 되겠다. 이래서 주인공을 하는 거죠. 근데 어째 들어보면 이제 감독님은 황 반장이라는 캐릭터에 되게 매력을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기 있던 황 반장의 캐릭터를 삼례 나라 슈퍼 사건에 또 끌고 와서 영화를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감독님이 느낀 황 반장님의 매력, 포인트 어떤 게 있었나요? 황 반장님이 약촌거리 사건을 해결하는 그 모습, 상부의 지시를 어긋나게 끝까지 추적을 해서 결국은 파출소부터 자천돼가는 모습. 이 모습이 저는 상당히 공감이 컸어요. 예. 그 사람이 수사를 하다가 결국 좌절하고 쫓겨나고 나중에 복귀했는데 하기 싫은 걸 또 어찌어찌 하다가 다시 맡게 돼서 결국 해결한다. 말하자면 17년에 걸쳐서 황 반장이라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사건을 우여곡절을 겪어서 결국 해결하는 그런 영화를 만든 거죠. 영화도 보면 이제 설경구 배우님이 예전 17년 전 그 시절과 또 이제 현재가 나오잖아요. 그 한 사람이 연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 느낌이. 그게 과거를 다 먼저 찍고 17년 전을 먼저 다 찍었어요. 먼저 찍으셨어요? 먼저 찍었고 이제 17년 후를 찍는데 일주일밖에 시간을 안 줬어요. 17년 뒤로 가는데 일주일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밖에 시간을 안 줬어요.
그때 우리는 다 서울 올라와서 이 다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설경구 씨는 현장에 남아서 혼자 매일 밥도 굶어가면서 운동하고 살을 막 뺐죠. 일주일간 거의 안 드시면서 야,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래서 17년 후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처음 그 황 반장님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제작된다 딱 들었을 때 어땠어요, 기분이? 좋았죠, 일단은.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내가 역적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약촌오리 사건을 놓고 보면. 근데 국민들은 나를 잊지 않았구나. 예. 그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위로도 받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소년들 영화라고 하는 것을 설경구 씨가 찍은 사진을 제 사무실 이 탁자 유리 속에다 넣어놓고 손님들이 올 때마다 제가 홍보를 하고 있어요. 영화 홍보하시는 거죠? 본인 홍보하시는, 영화 홍보하시는 게 아니라. 영화도 하죠. 본인 홍보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캐릭터를 잡을 때 강철중이가 나이를 먹으면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막 미친 개소리 들으면서 막 활약할 때는 아마 이렇게 변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 저희도 이제 팀원들 같이 시사 보고 나서 딱 그렇게 했거든요. 어떻게 공공의 적에 강철중이 딱 떠오른다. 야,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이야. 근데 황 반장님 지금 이 영화를 보신 상태가 아닌 거죠? 안 봤죠? 기대하시는 거 있어요? 이 영화에서 좀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일단 설경구 씨가 주연이잖아요. 설경구 씨 얘기만 나오면 예. 근데 정말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뭔가 거기에 몰입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했을 거 아니냐. 그래 기대가 돼요. 예. 그럼요. 상당합니다. 저 봤는데 그 연기력이나 그럴 것 같아요.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더 심했어요, 사실. 진짜요? 진짜요? 제 별명이 황소였어요. 황소였어요? 황소가 미친 개로 바뀌었구나. 영화에서 미친 개로 나오잖아요. 미친 게보다 더 날뛰는 거예요. 왜냐면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사명감. 예. 딱 영화 속 캐릭터가 맞네요. 저는 영화에서 미친 개로 나와서 실제로도 미친 개는 궁금했거든요. 미쳤어요. 예, 약촌오기 사건 할 때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미친놈이다, 또라이다. 말씀 들으니까 진짜 영화에 잘 구현하셨네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내가 소년들의 그 황반장을 잘 그렸네. 딱 맞네. 정말 그죠. 영화에 나오는 그 감독님께서 이제 극중 황 반장한테 미친 개란 별명을 붙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황소였는데 그죠. 미친 개란 별명 붙이신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강철중이가 계속 그런 활약으로 성장을 해서 반장까지 됐다면 아마도 그 성격이 어디 가지를 않고 그리고 자기 실적이 생길 거예요, 자꾸. 그럼 더 이 성격이 왕성해지거든요. 예?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면은 주위에서 아니 게 아니고 그런 별명을 붙이겠구나. 그리고 이제 미친 개라는 별명을 딱 처음부터 붙이면서 관객들과 교감을 하면 관객들이 기대를 해요. 어떻게 미쳐나갈까? 어떻게 미칠까? 그러니까 미친 개라는 별명은 상당히 좋았다는 듣고 보니 그러네. 영화를 보면은 좀 점점 이렇게 미쳐간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점점 미쳐간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 저기까지 가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이게 거기에 몰입하는 거죠. 어떤 업무에. 근데 감독님도 가장 매력을 느낀 캐릭터가 황 반장님이었잖아요. 그럼 영화 제목을 황 반장으로 할 만도 한데 소년들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황반장으로 하면은 1차원적인 제목이죠. 감독이 어디에 포커스를 뒀나를 좀 관객들한테 일깨워줄 필요가 있죠. 네? 소외받은 자들, 약한 자들. 이들을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우리 스스로 그 영화를 보면서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 영화의 주연은 설경구 씨고 황 반장이지만 사실상 이 소년들을 좀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녹이신 거네요, 제목에다가. 저희 그알저알에서 빠지지 않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알의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영님께서 황상만 반장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황상만 반장님은 학창 시절에 반장 많이 해보셨나요?
학생회 생활을 해봤죠. 아 진짜요? 예, 했어요. 반장을 해보신 적은 학급 반장은 여러 번 했죠. 진짜요? 인생 자체가 그냥 황 반장. 그래서 황 반장이 좋아요. 다음 질문입니다. 최강 가래떡님께서 정지영 감독님께 질문하셨네요. 정지영 감독님은 부러진 화살, 블랙머니 등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를 많이 제작하시는데 이렇게 실제 사건을 영화화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뭐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대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살고 있나 뭐 이런 것을 보게 되지 않는가. 그 픽션보다는 실제 사건이 훨씬 더 우리들이 그걸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아마 그래서 자꾸 실제 사건을 통해서 영화를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닌가. 삼례 나라 슈퍼 사건을 영화화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이제 이 사건을 알든 모르든 관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몰입해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냥 저도 개인으로 되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알잘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맛집 추천 시간이거든요. 당황스러우시죠? 네. 그 알잘에서 늘 하는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저희가. 출연자분들을 맛집 추천을 하는 코너가 있는데 황 반장님은 군산에 계시잖아요. 네. 군산에서 추천하실 만한 식당 한 곳. 굳이 추천을 한다면 네. 아무래도 군산이 바닷가에 있는 그런 네. 도시니까 군산 아구찜이라고 있어요. 아구찜. 굉장히 손님도 많고 맛있다고 소문이 나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손님이 오시면 모시고 갑니다. 군산 아구찜. 그러면 이제 정지영 감독님 맛집도 안 들어볼 수 없는데 영화 촬영하시면 전국 곳곳을 막 돌아다니시잖아요. 전국 팔도로 돌아다니면서 영화 촬영 40년 동안 했지만 내가 40년 동안 먹은 집 중에서 이거 제일 맛있다. 맛있는 데는 딱 한 군데 있는 어딘가요? 자유로 막국수. 예. 여러 막국수인데 막국수가 들기름 막국수도 있고 그냥 막국수 온면도 있고 그런데 골고루 다 한 번씩 먹어봤어요. 조금 다른 막국수랑 좀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주로 막국수 먹으면 춘천 막국수인데 네. 그거보다는 훨씬 맛있어요. 춘천 혹시 어디 막국수 좋아하세요? 춘천 막국수. 춘천에 있는 샘밭 막국수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그거 진짜 맛있는데. 그래? 그거 가보셔야 돼 진짜. 그럼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다. 진짜. 그래서 저는 그걸 먹기 위해 춘천을 가거든요. 먹기 위해서 한번 자유로운 막국수를 가보세요. 그럼 제가 가볼 테니까 감독님도 한번 춘천 가셔서 샘밭 가보시면 비교를 해보시죠. 예. 그 정도로 맛있다. 도쿄님이 예. 아무래도 네. 좀 이 뭔가를 좀 받은 것 같아요. 뭘 받아요? 그 음식점에서. 음식점? 무슨 음식점? 뭐 춘천 막국수를 굉장히 내가 돈 받았다고요? 예, 막 그냥 먹어봤냐고 그러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굉장히 맛있다고 그러고 형사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기 나와서 이런 질문 좀 기대했는데 이런 답변 준비해왔는데 좀 안 나와서 아쉽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싶다. 나온 김에. 감독님 있어요. 뭐 특별하게 내가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준비한 건 없는데요. 네. 그 아래 나온 게 영화 홍보를 위해서니까 네. 시청자들께서 네. 한 번만 딱 보시라고 소년들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이 영화 소년들의 좀 관람 포인트.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 재미도 있는데 감동도 있대. 사람들이 그러던데. 남의 영화처럼 사람들이 그러던데. 재미도 있지만 감동도 있다. 맞는 말씀입니다. 황 반장님 아직 영화를 보시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실제 주인공으로서 이 영화를 왜 봐야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전국적으로 황 반장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경찰서에 황 반장이 그냥 한 수천 수백 있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소년들이라는 영화를 꼭 좀 한번 관람을 하시고 그리고 그 영화를 그냥 재미로만 보시지 말고 허구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러니까 다시는 우리 국민들 중에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한번 각자가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영화 소년들 뭐 업로드 시점으로는 이제 어제 개봉이 됐을 거고요. 뭐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고 이 사건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누구든 간에 한 번쯤 보시면 좀 큰 감동,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화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칼자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